자, 오늘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 얘기해 볼게요. 자, 함수의 증가의 표현과 함수의 감소의 표현을 일단 먼저 생각해 볼게. 자,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다라는 것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x가 더 커짐에 따라서 y도 더 커지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으로 갈 때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증가라는 뜻이에요. x1이 x2보다 더 클 때 fx1이 fx2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y는 작아지는 거니까 아래로 가겠다 이런 소리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거는 감소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정의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면 자 x1보다 x2가 더 클 때니까 x1을 여기다 그리고 오른쪽에 x2 그려야 되겠죠? fx1과 fx2 중에서도 fx2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야. 이런 그림은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 그림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1이고요. 이거 잘못 썼네 얘들아. 1이고 얘가 2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1로 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림이 이렇게 가겠네요.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아셔야 되고 이런 문장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단은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느냐? 물론 이렇게 써 있어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앞단에서 뭐 배웠어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배웠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도함수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부호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부호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도 함수의 증가 감소를 빠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자, 먼저는요. fx라는 함수가요. 미분 가능한 함수인 상황이어야 돼요. 이때 f'x가 0보다 크면 이 구간에서는 어떻다?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뜻은 f'x가 0보다 작다는 건 뭐라고 해석하면 돼?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f'x가 0이다 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는 상수함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0이라는 것은 모두 다 0이라는 거니까 가로선으로 쭉 가겠다는 소리죠. 이런 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하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자, 앞으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증가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f'x가 0보다 작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감소다. f'x가 0이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라고? 상수함수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있어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이 나뉘거든요. 자, 얘는요. 감소 구간이잖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접점의 기울기를 보시면 접점의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f'x가 0보다 작은 구간이 감소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증가 구간인 거 보이시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보면 f'x가 0보다 큰 구간이라고요. f'x가 0보다 크다는 뜻이 그림 자체가 증가 구간이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조건도요. 비슷한데요. 얘들아, 근데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 자,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말한 명제는 뭐냐면 f'x가 0보다 크면이라고 말했어. 맞아? 그러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번에는 f'x가 증가하면이라고 얘기돼 있잖아. 그럼 뭐라고 니네 결론적으로 얘기하셔야 되냐면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셔야 돼. 자, 얘랑 다른 점을 잘 보세요. 뭐가 달라요? 등호가 들어가고 등호가 안 들어간 게 다르죠. 자, 얘는요, 얘들 생각해봐. 니네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존재했다가 다시 올라갔어. 이래도 얘들아, 얘는 증가라고 우리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증가하면이라고 얘기를 시작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근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가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고. 얘들아 지금 전제가 다르다고. 잘 들어봐. 얘는 f'x가 어떤지부터 우리한테 얘기해줬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여기 안에 포함돼 안 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증가 구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중간에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맞아? 근데 얘는 증가하면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 증가하면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고
거야. 다만 가다가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할게. f'x가 0보다 크면 우리는 함수가 이 구간에서 뭐 한다? 이 구간에서 뭐 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증가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해가요? 근데 거꾸로 fx가 증가하면 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이해갔어요?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으면 이 구간에서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fx가 감소하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증가라는 말 자체가 정말 증가하고 있을 때 이런 그림이야. 근데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 는이 들어가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감소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인데 중간에 뭐가 있을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얘도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나 위에서는 f'x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감소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증가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fx가 감소하면 이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x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면은 f'x가 다 0보다 크지만 여기 f'x가 0인 점이 있죠?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얘도 감소함수 맞죠? 감소함수 맞는데 중간에 뭐가 보여요? f'x가 0인 점이 보이고 나머지는 f'x가 다 0보다 작잖아 얘들아. 그죠?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가 헷갈릴까 정리 한 판 더 해놨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fx가 증가하면 f'x는 어떻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fx가 뭐하면 감소하면 f'x는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기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fx는 증가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안 되게? 이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생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멈춘 구간이 상수 구간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우린 이건 fx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fx가 증가한다고 말하면 거짓이야. 이해했어요? 자, 그럼 진입 판단 해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참일까 거짓일까? 네, 거짓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뭐가 빠져서? 등호가 빠져서. 수학에서의 명제라는 건 모든 예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결론이. 근데 결론에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럼 거짓이라고 얘기하셔야 맞습니다. 수학에서의 참거짓을 얘기할 때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결론을 얘기할 때 결론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지 예외가 있으면 거짓이야. 그치? 예외가 있지. 어떤 예외가 있었어? f'x가 0인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예외 때문에 얘는 거짓이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자, 어떤 구간의 모든, 얘들아, 이번엔 어떤 구간이야? 어떤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말한 이거잖아, 얘들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뭘 뜻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 함수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가 근데 언제 쓰이는 거냐면 복잡한 함수인 경우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서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을 가능한데 도함수의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판단 가능한데 쓰일 수 있어. 그러니까 복잡한 함수인 경우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프를 못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서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할 수는 있다라는 것에 도함수의 부호의 쓰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대와 극소 얘기를 할 거예요. 극대의 정의가 뭐냐면요.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극대값은 뭐냐면 a 주변 있지. a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면 극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는 극대극소는 주변만 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A야. 어? 이 X는 A라는 점 주변만 봐봐. 주변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변이 뭐냐면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는 거야. 어떤 열린 구간을 뭐라 생각하라고? 주변이라고 생각하라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값 중 누가 더 커? FA가 더 크지 얘들아. 크거나 같지? 그러면 이때 X는 A에서 극대라고 말한다. 극대의 뜻이 뭔지 알겠죠? 주변에서 가장 큰 값. 그래서 함수값 FA를 뭐라고 부른다? 극대값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자, 극소는요.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은 주변이라고 그랬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a가 fx보다 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소가 된다라고 말하고요. 함수값 fa가 극소값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겠죠? 여기 a라고 하면 이 주변에서 얘가 가장 작잖아. 그럴 때 우리는 함수값인 fa가 극소값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모든 극대와 극소의 상황을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보세요.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 극대값,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이 극소값이라고 선생님 지금 정의 내렸어. 자, 쭉 따라가 보자. 얘들아, 점이 여기 있네? 얘는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죠. 주변에서 가장 크잖아요. 맞아요? 얘는 극대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이 어느 정도 그냥 말 그대로 그 옆에 어딘가 잡으세요. 좀 잡으시면 돼요. 막 주변이란 게 뭐 이렇게 잡을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주변이에요. 주변은 말 그대로 여기 옆에, 양옆에 근처를 잡으시면 돼요. 그냥 근처. 어.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주변에서 가장 크니까. 자, 요 점은요.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변에서 가장 작잖아요. 보이세요?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요? 얘 됩니다. 그랬잖아.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쭉 가다가 얘는요? 맞아요. 이거는 극대라고도 얘기하셔도 되고요. 극소라고도 얘기하셔도 돼요. 사실은. 정확한 정의는. 어. 왜냐면, 아니, 다 같잖아. 주변이 다 똑같잖아. 다 똑같으면 극대 아니면 극소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은. 얘는요? 근데 뾰족점. 뾰족점들 다 극대 극소 돼요. 얘도 극소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얘는요?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요? 요는? 맞아요. 얘는요, 얘보다 얘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극소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극대라고 당연히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구분 가죠. 정말로 극대 극소는 주변에서 가장 크면 극대, 주변에서 가장 작으면 극소. 그냥 이게 대치이시야. 끝이야. 다른 걸로 판단하면 안 돼. 내가 연속, 불연속도 얘기 안 했고 미분 가능, 불가능도 얘기 안 했어.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 극대 극소의 정의를 얘기할 때.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배제하시고 극대 극소를 얘기할 때는 주변에서 가장 크면 극대값, 주변에서 가장 작으면 극소값인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범위를 좁힐 거예요. 함수의 범위를. 자, 어떻게 좁힐 거냐면 연속인 경우로 좁힙니다. 그러니까 연속 함수로 내가 좁히겠다는 거야. 자, 연속 함수에서 극대의 모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속에서 극대의 모양은 뾰족점, 이거 끝. 연속 함수가 뭐야? 끊기지 않는 거잖아. 끊기지 않는 상황에서의 극대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극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요렇게 두 가지 모양밖에 없습니다. 연속함수는 지금 범위를 좁혔어. 연속함수 내에서는 극대극소가 저렇게 두 가지 모양씩밖에 없더라. 자, 이제 극값과 미분계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fx를 미분 가능한 함수로 더 좁힙니다. 그죠?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이라고 좁혔죠. 그러면 f'a는 얼마일까요?
0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서 미분 가능한 함수면 뭐냐면 얘네 둘은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얘네 둘을 말하죠. 얘가 극대죠. 자, 이게 극대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어때요? 극대값은 0이에요. 얘는 마찬가지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소값은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얼마예요? 0이에요.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극값을 가지려면 fa가 0이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또 어려운 거 얘기해 줄게. fa가 0이면 fa는 극값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안 돼요. 자, 아까 보여줬잖아. 내가 아까 이거 증가함수라고 그랬지. 맞아? 중간에 f'A가 0인 점이 있을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이거 극값인가? 아니잖아. 그래서 fa가 0이면 fa는 극값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x는 a가 극값이면 f'A는 0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발레가 뭐냐면요. fx가 x세제곱일 때. 보이세요? 지금 요 점에서 x는 0에서 f'0은 얼마야? 0이죠. f'0은 0이지만 이 x는 0이라는 점이 극값이에요? 극값은 아니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f'A가 0이면 극값이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극값이면 f'A가 0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들아.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극값을 가져요. 연속이면서도 극값이 있어. 그러면 f'A는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죠.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뾰족점 때문에. 그래서 발레를 절대값 fx는 절대값 x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얘가 연속이죠. 극값 같죠? 이거 극값이라 했잖아. 그러나 얘가 f'A가 0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얘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f'A를 0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f0은 극소값이 막자예요. 극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f'0은 0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f'0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듯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f'0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극대극소를 한번 판정해 볼게요. 극대극소란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 부호가 변화할 때가 극값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빠 선생님이 극값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 그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도함수의 부호가 변화하는 점이 극값이다라고 얘기하셔야 돼. 자, 볼까요? 지금 얘가 극값이죠, 얘들아. 근데 이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은 f'x가 어떤 상황이야? 야, 접선의 기울기 봐라. 0보다 크지. 자, 얘는 x는 a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f'x가 어떤 상황이야? 0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x가 a라는 극값의 기준점은 부호가 변화하는 점이라고. 얘는 0보다 큰데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걸로 부호 변화를 하잖아요.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이 극값이다 라고 말하는 건 참이라고. 얘도 봐봐.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은 f'x가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접점의 기울기 한번 그려봐봐. 0보다 작잖아. 0보다 작은 쪽이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f'x가 다 0보다 작다라는 거라 했잖아. x는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어때요? f'x가 0보다 크죠? 그러면 x가 0보다 작았다가 x가 0보다 커지는 그 지점, 부호 변화가 있는 그 지점이 극값이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점이 극값이다라고 말하면 참입니다. 극대는요.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지점이 극대고요. 극소는요.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죠.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극값인 거예요. 그것들을 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얘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 극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구하기 해볼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그러면 니네가 제일 먼저 뭘 하시면 되냐면 f'x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구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그랬지. f'x가 0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극값은 아니라 그랬어. 맞아? 그래서 그 극값을 f'x가 0인 x값을 구하고 나서 부호 변화를 보셔야 돼요. 그 x값의 좌우에서 f'x의 부호를 조사하셔서 극대극소인지 판단하세요. 그래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극대극소고 부호 변화가 없으면 극대극소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선생님이 이 점이 대표적으로 f'x가 0인데 극대극소가 아닌 점이라고 그랬지. 얘 봐봐봐. 이 점을 기준으로, 얘를 x는 a라고 할게.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f'x가 어때? 0보다 크지? 오른쪽도 어때?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부호 변화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앞으로 극대극소를 조사하고 싶으면 일단 f'x는 0이 되는 x값을 찾아. 그렇다고 모두 극대극소는 아니야. 그 중에서 x값 좌우에서 f'x의 부호 변화가 있는 것만 극대극소라고 대답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f'x는 0인 점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f'x 구합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6x제곱 마이너스 6이죠. 는 무슨 값을 찾으라고? 0인 값을 찾으라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양옆에 부호를 조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f'x는 이 점에서 0, 0이 맞잖아요. 그래서 양옆에 부호를 조사할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하나 그려도 괜찮아. 이해 갔어? 그럼 얘들아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의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란 거지. 이거 지금 f'x 그림 그린 거야. 도함수 그린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은 어때요? 함수값들이? 양수.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큰 거야. f'x가 0보다 큰 거야. 이해 갔어? 이건 이 그래프에서 함수값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어때요? 음수죠. 그 다음에 1 기준으로 1의 왼쪽에서는 어때요? 마이너스죠. 1 기준으로 오른쪽은 어때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좌우에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 값을 뭐라고 한다고? 그 값이라 한다고. 그런데 플러스면은 증가 그래프라는 소리야. f'x가 양수라는 건 fx가 증가 구간이라는 소리야. f'x가 음수라는 건 fx가 감소 구간이라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극대야, 극소야? 극대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해하셨어요? 극대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얘도 봐봐. f'x가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이야? fx에서는 증가함수다 이런 뜻이라고.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 다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fx에서 증가 구간이다 라는 뜻이라고. f'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fx가 어떻다는 뜻이야? 감소다 라는 뜻이야.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먼저야. 이게 기본으로 머릿속에 장착돼 있어야 돼. f'x의 부호는 너네한테 뭘 말해준다? fx의 증가 감소를 말해준다. f'x의 부호는 뭘 말해준다? fx의 증가 감소를 말해준다. 이게 머릿속에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극대값이겠어? 극소값이겠어? 극소값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극소값, 극대값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 f-1 구하고 f1 구하면 되겠지. 함수식은 여기 있어. 이제 얘들아 도함수식도 알아야 되고 함수식도 알아야 되니까 복잡할 거야. 내가 구하는 게 함수인지 도함수인지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함수값 구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5 괜찮죠? 얘는 얼마야? 9. F1은 2-6 플러스 5 괜찮죠? 얼마야? 1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함수 그래프. 자, 극값만 알아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1,9를 먼저 찍어. 마이너스 1,9를 여기다 찍어. 그다음에 1,1을 찍어. 1,1을 여기다 찍어.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값이라고? 극대값. 얘가 무슨 값이라고? 극소값.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아래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림 끝. 자, 그래서 여기 fx의 값이 얘는 9고 얘가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자,
fx의 극값 구하래요. fx의 극값 구할 거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f'x는 0인 점을 구하라고요. 자, 극대극소 구하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 하라고? f'x는 0인 점 구하라고. 극값 구하라고 하지? fx에서 뭐 해야 된다고? f'x는 0인 점 구해야 된다고. 자, f'x 구해볼까?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다 라고 주셔야 된다고. 극값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f'x는 0이니까 구해야 된다고.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양변을 뭐로 나눌래? 3으로 나누는 게 좋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눌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말하는 거 괜찮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팁 줄게. 얘들아, 부호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약분하지 마세요. 약분하지 말고 묶으세요. 마이너스 3으로. 그럼 얘가, 왜냐면요, 부호 변화가 달라져, 약분해버리면. 지금 부호 변화를 봐야 되는 거잖아, 내가. 근데 약분해버리면 부호 변화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약분하시면 안 돼요. 도함수에서는 약분하면 안 되고 묶으세요.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되는 거 이해갔어요?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이해갔죠? 그래서 f'x가 0인 x값이 뭐 나온 거야? 마이너스 3이랑 1 나온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과 1 주변에서 f'x의 부호 변화를 보셔야 된다고요. 얘네들은 다 f'x 값이 0인 점들이지. 자, 얘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도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좋다고 그랬지. 봐봐. 이거를 약분해서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블록으로 그렸을 거 아니야. 근데 약분을 안 해야 위로 블록으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거라고. 그래서 약분하면 안 된다고. 이해했어요? 그럼 위로 블록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때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이랑 1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약분하면 안 돼. 원래 그래프에서 그림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게 y는 f'x 그림이잖아. 부호 변화 있어 없어? 부호 변화 있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얘는 부호 변화 있어 없어? 있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감소 fx의 입장에서는 f'x가 음수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감소. f'x가 0보다 크다는 게 fx에서 무슨 뜻이라고? 증가. f'x가 음수라는 게 fx에서 무슨 뜻이라고? 감소. 그럼 얘는 극소값. 얘는 극대값. 자, 그러면 극소극대값 구합시다. f-3과 f1 구해야 됩니다. 극대값 극소값은 함수값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f'x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fx에 집어넣어야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27 그리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10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7 되는 거 이해갔어요? 마이너스 17이다. 자, 1 구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하면은 마이너스 4잖아. 5지. 15인 거 이해갔어? 얘는 15다라고 하면 돼. 자, 그럼 얘네들 점 찍으면 그림 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fx에 그림 그려라 라고 해도 3차 이상의 함수에서는 니네가 뭐만 구하면 돼? 극값만 구하면 돼. 그럼 그림 다 그릴 수 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7 찍을게요. 그 다음에 1, 15 찍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극소값이니까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양을 갖는다. 우리 3차 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몰랐잖아. 이렇게 그리는 거 알 수 있다라고 가는 거죠. 3차함수는 2차함수처럼 자, 니네가 위에서 봤다시피 얘들아 극값만 알면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바로 함수의 그래프가 이어집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일로 이어오는 거야. 자, 그래프 그리는 거 방금 한 것처럼 뭐부터 찾으면 될까? 극값부터 찾으면 돼요. 그래서 f'x는 0이 되는 x는 a 값을 먼저 구하고요. 그때 f'x의 부호 변화를 조사하시면 뭘 구할 수 있어? 극값을 구할 수 있지. 극값만 구하면 우리 뭘 그릴 수 있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치?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이제 x절편이랑 y절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구하면 된다? 극값 구하면 된다. 그리고 x절편, y절편 있으면 x절편, y절편까지도 구하고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시면 된다. 이게 끝.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시오가 그래프 그림 그려라 요 소리인 거야. 그러면 그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역시나 극값 필요하다고요. 자, 극값 구하려면 뭘 구하면 된다고요? f'x는 0인 값을 구하면 된다고요. 자, f'x는 0인 값 구해봅시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8x는 0인 값을 구할 겁니다. 약분하지 말라 그랬어. 4로 묶어서 4x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되는 거 보이세요? 그럼 얘가 4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x값은 0, 1, 2가 되겠네요. 그러면 0 주변의 부호변화, 1 주변의 부호변화, 2 주변의 부호변화를 f'x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래요. 사실 3차 함수 그래프도 이제 그릴 줄 알면 좋긴 한데 지금 실근이 3개죠. 그죠? 사실은 3차 함수는 실근이 3개면 n 모양이나 n 거꾸로 한 모양만 가능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지금은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되게 좋냐면요. 이 사이 값들을 하나 넣어보면 좋아.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그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뭐 나와? 음수지. 얘도 음수지. 얘도 음수지. 음수 3개 있으면 음수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값 2분의 1 같은 거 넣으면 되지. 양수, 음수, 음수지. 그럼 양수 되는 거야. 그리고 1과 2 사이에 있는 값 2분의 3.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음수죠. 2보다 큰 값 3. 양수, 양수, 양수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부호 변화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이때 fx 값을 봐야 되고 얘는 그럼 다 그 값 맞죠? 부호 변화 다 있으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니까 극소, 극대, 극소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개형을 그리려면 이거의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F0 구할 거고요. F1 구할 거고요. F2 구할 거예요. 극대값은 함수값이라고 했어. F0은 인 거 보이시죠? F1은 1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2예요. 없어지고요. 3이네요. 2 넣으면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16 플러스 2고요. 16 더하기 16이 32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2네요. 그러면 0,2 찍고요. 0,2. 그 다음에 1,3 찍고요. 1,3. 그 다음에 2,2 찍습니다. 2,2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극소, 극대, 극소로 가야 돼. 내려와서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양. 이렇게 함수. 이게 4차 함수의 개형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함수의 그래프 그려라 라고 하면 뭘 찾으라고? f'x는 0인 값을 먼저 찾고 극대, 극소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x절편, y절편 있으면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여기는 y절편이 극소값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3차 함수의 개형과 4차 함수의 개형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개형들이 분명하게 얘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틀을 잡아놓고 가시면 훨씬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3차 함수의 개형 중에서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만 먼저 보려고요. 자,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3차 함수의 개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최고차항의 부호를 보셔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보고 그 개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n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아까 보셨죠? 흔히 그리는 요거 지금 극값 존재했죠? 극값이 9랑 1이었잖아. 극대값이 9, 극소값이 1이었잖아. 그러면 얘들아 n 모양 된 거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요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3차 함수의 개형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양이면 n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얘가 음이면 어떻게 되냐면 저 n을 거꾸로 한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그러면은 얘가 증가로 시작했잖아요. 감소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끝나십니다. 감소로 끝나시면 돼요. 얘는 증가로 시작하면서 증가로 끝나고 얘는 감소로 시작하면서 감소로 끝납니다. 그래프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는요. 극값이 정확하게 3개 존재하는 경우라고 말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흔한 개형 두 가지가 W 모양이거든요. 보여줄게요. 4차 함수의 개형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보시고 그 개수의 부호가 양이면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W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W 모양이 그려져요. 그리고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사실 극값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거든. 4차 함수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했다가 잠깐 여기 멈췄다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아프리카 모양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죠.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애들이 다 아프리카 모양으로 얘기하는데 뭐 아프리카 모양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아프리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가 접점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실 접점의 기울기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건 아프리카 모양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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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이 그려져요. 끝까지 하고 자 음일 때는 얘가 거꾸로 모양.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3차 함수의 개형을 다 얘기해 줘 볼게요. 근데
3차함수의 개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2차로부터 오는 거야. 왜냐면 3차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야, 얘들아? 2차죠. 그러면 우리는 이 f'x에 뭐가 중요했어? 부호 변화가 중요했잖아. 그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 부호 변화에 따라서 fx, 3차함수의 개형이 나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f'x 볼게. 자, f'x가 2차니까 우리가 아래로 볼록으로 생긴 포물선이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때 f'x의 부호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세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자, 얘가 실근이 2개 있는 경우, 자, 중근인 경우랑 근이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f'x를. 그럼 얘는 도함수 얘들아. 그래서 나 지금부터 뭐 볼 거냐면 부호 변화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둘 다 부호 변화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자, 요 선을 그대로 타고 내려옵니다. 자, 그대로 타고 내려와야 돼, 얘들아. 왜냐면 얘가 극값이니까. 그러면 얘가 극 무슨 값?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오는 값일 거 아니야. 극대값인 거야. 얘는 내려왔다 위로 올라가니까 극소값이겠지.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겠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어. 3차 함수의 개형이 무슨 모양이다? n 모양이다 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잘 들어 얘들아. f'x는 0인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맞아? 그것이 그대로 fx라는 그림으로 갈 때도 알파랑 베타가 극값입니다. 보이세요? 네, 이것까지 이어가셔야 돼요. f'x는 0의 실근이 fx에서의 극대 극소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뭐가 보여요, 얘들아? 극값이 몇 개 있다? 극값이 2개 있다가 보이네요. F 알파랑 F 베타가 극값이더라. 자, 두 번째 개형은 중근을 가질 때라는 거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도 플러스고 오른쪽도 플러스인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 점은 극값이다 아니다? 극값이 아니더라 라는 거야. 왜? 부호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서도 증가, 여기서도 증가해야 돼. F'X는 fx에서의 증감을 얘기해 주니까. 그럼 올라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갖습니다. fx의 개형. 요 점에서만 f'x가 갑자기 잠깐 0이었다가 다시 f'x가 다 양수인 상황.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f'x가 0인 점이 중근이잖아요. 이 중근에서는 fx의 개형에서는 극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극값이 없죠. 극값이 없어요. 없고 뭐 증가 함수다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얘는 f'x가 0인 점도 없죠. 다 그냥 무조건 플러스죠. 그죠?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건 얘가 제일 기울기가 그래도 가장 작거든? 그 작은 값조차도 양수여야 돼. 그림이. 얘보다 더 날카롭게 그림을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셔도요. 얘는 절대 극값이 아니니까 극값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함수 개형 끝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f'x는 0인 값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극값이 있는 거야. 그때만 n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극값이 극대극소가 있는 모양이고요. 나머지 2개, f'x가 x는 0이 중근을 갖거나 실근이 없을 때는 그림 자체가 증가함수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 세 가지 모형이 3차 함수의 개형 끝. 자, 이번엔 4차 함수 볼게. 아, 그리고 얘들아, 내가 여기서 0보다 작은 건 안 그렸거든? 이거 거꾸로 그리시면 돼요. 얘 거꾸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얘는 이렇게 오다가 잠깐 멈췄다 이렇게 생겼겠죠? 얘는 이렇게 그대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음수인 건 그림 안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 개형도요. 어디서부터 비롯되겠어? f'x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야. 그치? fx가 4차면 f'x는 몇 차야? 3차겠지. 그래서 나는 f'x에서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셔야 돼. 그 부호 변화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fx의 개형이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f'x는 0이 3차잖아요. 얘가 세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f'x는 0이 3차잖아요. 실근 하나랑 중근을 가질 수 있어. 중근 하나. 그치? 그래도 얘들아 이게 실근 2개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f'x는 0이 3차잖아. 이때 실근 하나랑 두어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얘는 그러면 그 실근이 1개야. 그럼 지금 보세요. 실근이 3개, 2개, 1개로 가고 있는 거 보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3중근. f'x는 0이 3중근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1개 갖는 경우. 그럼 선생님 f'x가 근이 없을 수는 없나요? 네, 없죠. 3차 함수는 근이 무조건 생깁니다. 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3개, 2개, 1개인데 1개가 2가지 경우로 나뉘는 거야.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자, 먼저 첫 번째, F'X가 지금 3차잖아. 3차 중에 세실근을 가지려면 얘들아, 봐봐. 3차 계형 얘들아 하나, 둘, 3개밖에 없지. 이 중에서 실근 3개 가지려면 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여기 정도 지나가야 얘들아 실근이 3개 있지. 나머지는 없지 않아? 그래서 F'X는 0이 세실근을 갖는 경우는 N 모양이면서도 이렇게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F'X인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때 요점을 선생님이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라고 할 건데요. 이 알파, 베타, 감마를 기준으로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로 나뉘니까 부호 변화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값이 다 뭐다? 극값이다 라는 거지. 그럼 그대로 선을 내려야 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F'X를 가지고 fx 그림을 그릴 때 극값인 애들을 선을 내려서 거기다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릴 때.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 보이세요? 그럼 얘는 감소했다가 올라가야 되고 감소했다가 올라가야 되는 모양이니까 fx가 w 계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알파는 극소값, 베타는 극대값, 감마는 극소값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실근 하나랑 중근을 갖는 경우는 얘들아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여기 갔다가 여기서 접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얘가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는 얘들아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있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근데 베타는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극값, 얘는 극값이 아닌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일단 선을 둘 다 내려요. 얘는 극값이고 얘는 극값은 아니지만 선을 내려. 그랬을 때 얘는 극값답게. 그럼 내려왔다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시는데 잠깐 멈춰야 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그려진다. 아까 보여줬죠, 이 개요? 그래서 얘는 극소값, 얘는 극값이 아니더라. 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지금 N 모양에서 얘들아 어디다가 내가 X축을 그린 거냐면 여기다 X축 그린 거잖아. 그러면 실근 2개 생긴 거 보여? 근데 당연히 얘들 여기다도 그릴 수 있겠지. 실근 2개 생기게.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길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접하고 통과하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알파에서 중근이고 베타에서 극값인 거야. 그러면 부호 변화가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 두 점에서 일단 선을 내려. 얘는 극값 아니야. 얘는 극값이야. 그렇지? 근데 감소해야 돼. 그러면 내려왔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내려와야 돼.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죠.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고 얘가 F'X가 0인 점이긴 하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있을 수 있냐면 실근 하나랑 두어근이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아니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든지. 이해 왔어? 아까 N 모양에서 내가 세실근을 갖도록 하나 X축 그렸고 여기 접하는 데다가 이렇게 2개 갖다 그린 거잖아. 이번에는 이 위에다 그리거나 이 아래다 그린 거야. 형 이해 갔어? 그러면 얘는 실근 하나랑 두어근. 실근 하나랑 두어근이겠지?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얘들아 허근은 이렇게 붕 떠 있으면 허근이야. X축과 맞닿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만 극값이죠. 부호 변화가 있으니까. 얘만 극값이다.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 그림을 그릴 때 얘가 감소했다 위로 올라가는데 살짝 꿀렁하시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요? 감소했다 올라가는데 살짝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봐봐. 부호 변화가 얘들아 이게 봐봐. 양수긴 양수인데 기울기가 세졌다가 감소하지. 이 감소해지는 게 뭐냐면 완만해지는 거야. 얘들아 가파라지는 거 보여 점점? 가파랐다 다시 완만해지는 거 보이지? 이 완만한 점이 요점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다 다시 가파라지는 거야. 그래서 꿀렁은 해야 돼. 그대로 곡선은 아니야. 이해 갔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꿀렁하다 내려오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접점의 기울기가 0인 점은 있으면 안 되거든? 이해가? 이렇게. 아, 어떻게 그림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 알파에서만 뭐가 생긴다? 극값이 하나 생기긴 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삼중근. 삼중근은 얘들아 우리가 아까 그리지 않은 얘네 둘 있죠. 얘네 둘. 얘네 둘 중에서도 얘예요. 얘인데요. 삼중근 어떤 상황이냐면 F'X 그림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접점의 길이가 0인 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때는 얘가 보세요. 점대칭 구조인 거 보이세요? 점대칭 구조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러면 점대칭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뭐 이렇게 생긴 거야. 4차 함수가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언제냐면 y는 f'x가 x 세제곱인 경우.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 x 4제곱이 되긴 하거든. 어찌됐건 이렇게 쓰면 그냥 헷갈릴 거니까 얘가 x 4제곱이면 얘가 4x 세제곱이야. 이런 경우들 있지. 이런 경우들은 fx가 x 4제곱이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4차 함수 중에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긴 경우가 있더라. 언제 그러면 되냐면 f'x라는 도함수가 점대칭 구조면 돼. 점대칭 구조면 fx는 선대칭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4차 함수가 2차 함수랑 개형이 똑같은 것도 존재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4차 함수 개형 다 했어요. 자, 보세요. 정리.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극값이 3개면은 W 모양을 가져요. 중근을 가지면요. 하나만 극값이고요.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그림. 그지? 이렇게 하나만 극값이에요. 그럼 실근 하나랑 두어근도 극값이 하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3중근을 가질 때도 극값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만 극대값을 갖는 거 보이세요? 나머지는 다 극소값만 갖고 있죠.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극값이 3개 W 모양 빼고는 다 극값이 하나씩밖에 없다는 특징들. 이해하셨죠?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정리합시다. 자, 정리합니다, 이제. 자, 3차 함수 개형 알아냈어요. 그쵸? 3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얘가 극값을 가질 때죠. 그리고 나머지 2개.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얘네 둘은 극값이 없을 조건이야. 그럼 극값을 가질 조건은 뭐였냐면은 F'X. F'X 2차 방정식이겠지, 이번에는. 2차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어야지만 극값이 가져집니다. fx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d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극값을 가질 조건이야. 다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 뭐냐면 F'X는 0에서 d가 0보다 커야지만 극값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뭐야 되냐면 도함수가 2차 방정식이겠죠. F'X는 0으로 가야 되니까 F'X는 0에서 중근을 갖거나 혹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얘네 둘. 그죠? 이때는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 왔어요? 자, 근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이것 자체로 얘들아 증가함수라는 뜻이야. 물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감소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극값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또한 얘들아 이 상황은 1대1 대응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1대1 대응은 뭐였어 얘들아?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게 1대1 대응이었죠? 그게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랑 같은 말이라고 했어. 마지막으로 역함수를 갖는다. 이게 다 세트입니다. 네. 요만큼이 세트예요. 이렇게 극값을 가지 않는다 라는 뜻은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뜻이고요. 역함수를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저게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4차 함수는요. 극값을 3개 가질 조건과 극값을 1개 가질 조건으로 나눠야 돼요. 극값을 3개 가질 조건은 3차 방정식이죠. 누가? 도함수는 0이. F'X는 0이. F'X는 0 갖고 우리가 문제 풀 거니까.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3차 방정식이 몇 개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극값이 3개 가질 조건. 극값이 3개 가질 조건은 뭐랑도 같은 말이냐면 fx의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일 때 있지. 얘를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라고 할 때 a가 0보다 크잖아? 그러면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기도 합니다.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기도 해. 극값을 3개 갖는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극값을 1개 가질 조건은 3차 방정식. 여기서 말하는 3차 방정식이 뭐야? F'X는 0을 말하는 거지? 얘가 3가지 조건을 가지면 돼. 어떠면 돼?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다. 라는 것도 극값을 1개 가져.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치? 두 허근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3중근. 요 3가지 조건 다 모두 극값을 1개 가질 조건이야. 그럼 얘들 봐봐. 야, 이걸 일일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역으로 하면 되지. 만약에 극값을 1개 가질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극값 3개 가질 조건에 역으로 문제 풀면 된다고 얘네는. 얘 빼고 다니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에다가 이 얘기까지 보태볼게요. fx가 3차 함수일 때요. fx는 f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요. 자, 얘들아 이게 뭔 소리야? fx는 fk다 라는 건 방정식이지만 는 y 처리해서 두 함수의 교점으로 가셔도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을 두 함수의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라고 하시면 돼. 얘들아 근데 fx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y는 fk면 애들 이거 상수 아니야? 수 아니야?
얘는 상수함수인 거 이해 갔지? y는 fx는 3차함수고 y는 fk라는 것은 fk가 함수값이기 때문에 상수함수다라는 거야.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가로선으로 생겼지. 여기다 가로선 그렸을 때 교점 2개 나온 데가 어디냐는 거야. 어디가 교점 2개 나와요? 그렇지. 극대를 지날 때 혹은 극소를 지날 때가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y는 fk여야 됩니다. 혹은 얘가 y는 fk여야 돼.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문제 풀면 돼. 그래서 여기가 k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여기가 k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k일 수도 있고 여기가 k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 갖고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세요.